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원로TV는 사계절 다양한 야생 식용버섯과 약용버섯, 그리고 약용식물, 산삼, 산나물 등을 소개하는 종합 채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생버섯 산행 중에 버섯보다 좋은 약초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버섯 산행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약초가 아주 희귀한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특히 제주도, 경상도 지방에서 고산, 양지 쪽에만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이 식물은 용담과에 속하는 풀인데, 용담과에 속하는 약초들은 대체로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담보다 10배 더 쓴맛이 나는데 용담을 용의 설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풀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의 설계라고 해야 할까요? 한방에서는 이 전초를 당약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해열, 해독, 골수염, 인후염, 편도선염, 결막염, 특히 위장병에 좋은 건의약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약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탈모증에 76%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풀의 비방은 전초 말린 가루 15g을 소주 200cc에 담아 밀봉하여 약 2개월 정도 냉암소에 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헝겊에 조금 묻혀서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를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머리털이 다시 돋아난다고 합니다. 다만 많이 쓰지 말고 소량을 써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버섯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섯을 발견을 했는데, 이 버섯은 황소비단 거물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버섯에 대한 요리 방법과 손질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소비단 거물버섯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같이 여기에 성장하고 있는 독버섯을 하나 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섯은 턱받이 광대버섯입니다. 근데 독버섯입니다. 턱받이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턱받이가 달려 있죠. 한번 채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이 부분이 좀 새까맣고 이 주변에 방사선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가 있는 것이 턱받이 광대버섯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속살이 주름이 여러 되어 있죠. 주름이. 그래서 주름이 여러 되어 있고, 요 중간이 암갈색으로 아주 진한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턱받이, 즉 턱받이 광대버섯입니다. 광대버섯의 일종은 거의가 독버섯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섯은 맛이 아주 좋은 거물버섯입니다. 근데 이 버섯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버섯이 이렇게 매끌매끌합니다. 여기가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단처럼 상당히 곱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황소의 색깔을 가진 그 누렁소, 황소처럼 이 부분이 색이 누런색이라고 해서 황소, 비단처럼 곱다고 해서 비단. 뒤에 보면 건물입니다. 이렇게 건물 되어 있죠. 그래서 황소 비단 건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버섯은 채취를 할 때 오늘 상당히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티끌이 달려 있죠. 솔잎이 달려 있죠. 특히 황소 비단 거물버섯은 소나무가 있는 곳 주변에 아래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면 전부 다 솔잎들이죠. 그래서 솔잎들이 많이 있는 곳에 황소 비단 거물버섯이 있는데, 요리를 하게 되면 이 황소 비단 거물버섯을 이렇게 솔잎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그냥 뜨뜻한 물에다가 이것을 덮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미끈미끈하게 변합니다. 지금은 약간 마른 상태에서 비단처럼 굉장히 이 부분이 보들보들합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덮치게 되면 이 부분이 미끌미끌하면서 색이 변합니다. 어떤 색으로 변하느냐 하면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소 비단 거물버섯은 물에 데치게 되면은 이 색이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굳이 여기에 달려있는 이런 티끌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밑둥치만 이렇게 제거하고 이대로 데쳐도 데치게 되면 이 솔껍질 솔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물만 몇 번 걸러주면은 그냥 손질법이 간단한 손질법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상하게 태풍도 오고 이상 기운이 있어서 버섯들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소 비단 거물버섯이 올라온다는 것은 곧 있으면 송이와 능이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송이와 능이 산행을 왔는데 과연 송이 능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은 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만은 먼저 황소 비단 거물버섯을 채취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좀 나누어 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상당히 맛이 좋고 기름장에 찍어 먹든지 국에 같이 넣어서 먹어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맛은 좀 미끈미끈하면서 소천엽을 먹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버섯이 특이합니다. 소천엽 먹는 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버섯은 보기가 흉하죠. 굉장히 흉합니다. 겁이 나죠. 이렇게. 근데 이 버섯도 뒤에 보면 건물처럼 되어 있죠. 건물처럼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버섯도 건물처럼 되어 있고 이 버섯도 건물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거물버섯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물버섯 종류입니다. 근데 이 버섯은 이렇게 털이 많다고 해서 털 귀신 거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삶게 되면 검정색 물이 나옵니다. 그 물도 상당히 좋은데 이 털 귀신 거물버섯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도 상당히 좋은 버섯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흉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발로 차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버섯을 보시게 되면 한번 몇 개를 채취해서 한번 가서 한번 드셔 보십시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 버섯이 이렇게 푹신하고 하지만 물에 덮치게 되면은 쫄깃하게 변합니다. 이 버섯이.
상당히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능이와 송이 산행을 시작을 하였는데 먼저 황소 비단 거물버섯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턱받이 광대버섯, 이건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드시면 안 되고, 요것도 황소 비단 거물버섯을 요거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어린 것도 채취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버섯 종류는 나무를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섯은 다 채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밑둥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어서 한번 맛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자갈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좀 이 형태가 지금 자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능이가 잘 발견이 되는데, 오늘 아주 맛이 있는 송이사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섯은 송이사리입니다. 송이사리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부분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이죠? 엄청 두껍죠? 이렇게. 이것이 송이사리입니다. 맛도 좋고, 송이사리는 거의 한번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별도로 물을 우려내지 않아도 되는 버섯이 송이사리입니다. 일반 사리는 한번 소금을 넣고 데쳐서 물 좀 우려내야 독성이 없어지는데, 송이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이사리가 여기 하나, 둘, 요 위에도 지금 송이사리가 있죠. 저기에도. 그래서 송이사리 3개를 채취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황소 비단 거물버섯과 턱받이 광대버섯, 그리고 털귀신 거물버섯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평소와 달리 저녁은 살살하게 굉장히 춥고 낮은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버섯들이 올라오다가 전부 다 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버섯 산행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